10월 28일 월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빗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라미 장관은 위조 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북한군의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김홍균 제1차관이 오늘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노비예프 대사가 초치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올해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LS증권 등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담당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와 건설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PF에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진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모디 총리를 만나고 오는 24일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과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합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주제는 공정한 세계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로 러시아가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한 67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7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672만 명, 40대 619만 1000명, 30대 547만 3000명, 20대 356만 9천명, 15세에서 19세 14만 2천명 순이었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봉은 연습용 뉴스입니다. 올해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 10명 중 8명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호응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분양해서 특별공급 신청 건수는 총 28만 3,367건으로 이 중 생애 최초 유형 신청이 15만 4,4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혼부부 유형은 8만 7,398건으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신청건을 더하면 전체의 85.3%에 달했습니다.